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했던 거 생각해 보면 표본 크기 결정하는 거 했고요. 1표본 평균 비율 가설 검정했고요. 2표본 두 개 차이 평균 비율 가설 검정했었어요. 그쵸? 근데 뭐 n의 크기가 30보다 작거나 또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표본인 경우에는 t표본을 t검정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했어요. 비율인 경우에도 우리가 n 곱하기 p가 5보다 크거나 n 곱하기 1-p가 5보다 크면 우리가 지검정 정교분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지난주까지 했어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 데는 가설 검정 5단계 절차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규분포 지검정도 아니고 T검정도 아니고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 역시 우리가 가설 검정 5단계 절차만 잘 알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 5단계를 잠깐만 리뷰를 하고 오늘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가설 검정할 때 첫 번째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확하게 세우고 두 번째는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했어요. 그쵸? 보통 알파는 0.05, 0.01, 0.1을 많이 사용하는데 0.05를 가장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보면 알파가 0.05라고 생각하면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면 우리가 양극단으로 보면 0.05는 거의 생길 수 없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G값을 구했죠. 그리고 표본이 작거나 소표본인 경우에는 T값을 구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G값을 구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유의수준 알파 0.05랑 크기를 비교를 해서 G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기간격을 선택을 했고요. 이 G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 P값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이 채택되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대립가설이 채택이 됐고 네 번째 기간격 환장에 따라 다섯 번째 이제 기무가설을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가설 검정 5단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화면 공유해서 한번 수업을 진도를 나갈게요. 이게 오늘 수업할 내용이에요. 그쵸? 첫 번째 불일치 측도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일치. 관측 독수와 실제 가정, 이 확률 분포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표 검정이라고 있는데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예요. 불일치 측도예요. 우리가 이걸 적합도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일치 측도를 우리가 재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일치란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관측값이랑 기대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측값이랑 기대값의 차이.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을 던지면 우리가 기대값은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0번이 던지면 앞면이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9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측되는 값이 관측값이고 우리가 10번 던졌을 때 5번, 5번을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가 크면 불일치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1면, 뒷면이 9번 나왔다면 이건 균형 잡힌 동전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관측값은 실제로 관측되는 값이고 기대값은 차이가 없을 경우 동전이 완전히 균형 잡혔다고 할 경우 차이가 없을 경우 이상적인 값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50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45번, 홀수의 눈이 5번 나왔어요. 이때 이 주사위는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사위를 50번 던지면
25번씩, 25번씩 기대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45번 5번씩 나왔으면 이건 주사위가 좀 균형 잡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또는 1000회를 던졌을 때 520회, 480회가 나왔어요. 근데 1000회를 던졌다는 거는 우리가 500번이 기대값이죠. 그럼 520회, 480회 정도가 나왔다면 이건 기대값과 간치값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없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1번을 한번 자세히 보면 1번에서 주사위를 50번 던졌을 경우에는 기대값이 25번이 돼요. 그쵸? 기대값이 25번이 되고 1000번을 던졌을 때는 기대값이 우리가 500번이 되죠. 500번.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50회인 경우에는 만약에 50회 던졌을 때는 기대값과 간치값의 차이가 45 빼기 25에서 절대값 20이 돼요. 그쵸? 차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왜 이제 차이니까 똑같이 절대값을 사용했는데 왜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벌어지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캔슬 아웃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분산의 의미랑 비슷하게 제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주사위를 50번 던졌을 경우에 차이는 기대값과 간치값의 차이는 20회예요. 그쵸?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1000번 던졌을 경우에는 1000번 던졌을 경우에는 520번이 짝수가 나왔고 480번이 홀수가 나왔다면 이때 역시 기대값도 20이 아니 기대값과 간치값의 차이 절대값이 2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50번 던졌을 때랑 1000번 던졌을 때 차이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도 50회 던졌을 때 앞면이 아니 짝수가 45번, 홀수가 55번. 이거는 굉장히 주사위가 균형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000회 던졌은 경우에는 520번, 480번은 차이가 20번이 앞에 있는 경우랑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좀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통계량을 정할 때 이렇게 통계량을 정해요. 첫 번째 간치값 빼기 기대값이 우리가 차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우리가 하고 앞에도 살펴봤듯이 기대값이 50회인 경우랑 기대값이 500번인 경우가 분명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기대값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만약에 이 값이 굉장히 크다면 불일치가 크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 기대값의 차이 때문에 기대값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이게 좀 합리적인 값이 나오겠죠. 계속 한번 볼게요. 이 불일치 측도에 다양한 예제들이 많아요. 2번 한번 볼게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5번을 했을 때 4번을 이긴 경우, 10번을 했을 때 8번 이긴 경우, 15번을 했을 때 12번을 이긴 경우예요. 모두 승률이 80%로 동일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5번 중에 4번 이긴 거랑 15번 중에 12번 이긴 게 15번 중에 12번 이긴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3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야구에서 3타수 2안타 타자와 300타수 200안타 타자 중 당신이 감독이라면 앞에 선수, 뒤에 선수 어떤 선수를 선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타율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거는 우연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고 두 번째 게 훨씬 더 안정된 타율 같긴 해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국도선상에서 일주일간 측정한 사고 건수를 나타냈어요. 월요일은 31번, 화요일은 20번,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14번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요일마다 사고 건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기대값이 6번, 120번 했으니까 사고 건수가 다르면 20번씩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월요일이 제일 많고 토요일이 이렇게 제일 적은데, 이걸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5번도 한번 볼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고 하자. A 학생은 이 자료에 대해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1번을 좋아하는 사람은 9명, 9번을 좋아하는 사람은 11명이에요. 이런 경우에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다를까? 그냥 이렇게 보면 7번을 가장 많이 좋아하네요. 그렇죠? 7번을 가장 많이 좋아하고 5번을 가장 적게 좋아하는데, 이렇다고 우리가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1번.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도 아까 다시 얘기하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우리가 기대값을 간측값 빼기 기대값을 제곱해서 기대값을 나눈 거를 다 더한 걸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계속 한번 보면 가설 주사위는 바르다예요.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나중에 세울 건데, 예를 들면 기무가설은 주사위는 바르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주사위는 바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풀 건데, 만약에 이 기무가설 즉 주사위는 바르다라는 게 사실이면 50번을 던졌을 때 기대값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25회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시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죠. 만약 50회 던져서 홀수의 눈이 45회와 5회가 나왔을 경우와 1000회를 던져 520회와 480회가 나왔을 경우가 있는데, 1의 경우, 2의 경우를 우리가 그 기대값이랑 간치값의 차이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거죠. 간치값에서 기대값을 차이만 보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또 기대값이 큰 경우 작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값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요. 1의 경우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기대값을 한번 봤더니 25, 45 마이너스 25의 제곱 해서 32가 나왔어요. 두 개 더해 본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2의 경우 1000번을 던졌을 경우에는 500번이 기대값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520에서 500을 빼고 제곱을 하고 500을 나누고, 480에서 500을 빼서 제곱을 하고 500을 나눴더니 1.6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훨씬 크게 나오고 이 숫자가 훨씬 적게 나오죠.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기무가설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왔다라면 주사위는 바르지 않다, 주사위는 균형 잡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밑에 거 1.6이라면 우리가 주사위는 균형 잡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T 분포표, 정규 분포표처럼 카이 제곱 분포표도 이 자유도에 따라서 확률을 다 계산해 놓은 표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는 표를 보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컨셉만 생각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거예요. 기무가설은 주사위는 바르다, 대립가설은 주사위는 편의가 존재한다, 바르지 않다, 균형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수준 1%, 5%, 10% 어떤 거에 따라서 정하고, 그 다음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요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계산을 한 다음 이 유의수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유도의 개수, n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약간 대칭적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해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없어져요. 그렇죠? 오른쪽 부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카이 제곱 통계량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약간 대칭적으로 변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게 카이 제곱 검정의 또 다른 건데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이게 도박사들이 하는 짓인데 옛날에 1의 눈부터 6의 눈이 나오겠죠. 그래서 60회를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1의 눈에 베팅을 하든지 6의 눈에 베팅을 하든지. 근데 도박사는 이제 뭐 3이나 4에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간축 도수가 지금 17이나 16이 나왔어요. 그렇죠? 17이나 16이 나왔는데 60번을 던졌더니 사실은 60번을 던졌으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기대 도수가 10이어야 돼. 그죠? 10이어야 되지만 보니까 1은 4번 나왔고 2는 6번 나왔고 3은 17번 나왔고 4는 16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회 베팅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주사위가 균형 잡히지 않았다. 3과 4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의문을 제시해 본 거예요. 이거를 이 주사위가 제대로 된 주사위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검증을 해봤더니 역시 이것도 똑같은 카이 제곱 통계량에 따라 이제 한 거예요. 간측 도수랑 기대 도수가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60번을 던졌으니까 한 번씩 1, 2에 나오는 것들이 기대값은 10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이 통계량을 구하면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하면 14.2가 나와요. 이 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대립가설이 성립하는 거겠죠. 주사위가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한 거예요. 자유도 5와 10의 차이를 잠깐 본 건데 자유도가 증가하면 약간 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카이 제곱이기 때문에 기대도수랑 간측도수랑 뺀 거를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은 없고 오른쪽 부분, 즉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오른쪽 부분으로 점점 확률이 낮게 나오죠. 그쵸? 왼쪽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왼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이거 뒤에 표보면 나와 있는데 5%랑 1%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통계량 값은 14.2가 나왔는데 5%는 지금 주사위 눈금이 6개니까 자유도는 5예요. 그쵸? 5%는 11.07이고 1%는 15.0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 유효 수준 5%에서는 주사위가 바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1%에서는 주사위가 이건 우연히 나올 수도 있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횟수를 좀 더 반복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료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을 불일치 척도를 카이 제곱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5전 4승이랑 10전 8승이랑 15전 12승에 대해서도 카이 제곱 통계량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5전 4승에 대해서는 5번 경기를 했으니까 기대값은 2.5가 되겠죠. 2.5 그쵸? 2.5가 되고 10전 8승은 기대값이 5가 되고 15전 12승은 기대값이 7.5가 돼요. 각각에 대해서 카이 제곱 통계량을 한번 구해본 거죠. 우리 카이 제곱 통계량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10.8승만 한번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보면 기대값이 5죠. 5니까 간측값 빼기 기대값 이렇게 제곱하고 플러스 또 똑같이 5분의 2 빼기 5를 제곱하는 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분의 두 개 다 9 플러스 9니까 18로 뭐 5, 35, 3점 썸띵이 나오겠죠. 이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5전 4승이랑 15전 12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15전 12승에 대해서도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보면 이거는 1.8이 나오고 이거는 3.6이 나오고 요건 5.4가 나왔네요. 즉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5전 12승이 정말 더 어렵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승률을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전 4승 정도는 우리가 기각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기고 지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도는 2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도가 1인 경우에 0.05 분포를 찾아보면 3.84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유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3.84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가위바위보에 대한 게 이제 기대값을 훨씬 불일치 습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 정도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3타수 2안타를 친 사람이랑 300타수 2안타를 친 사람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카이제곱 통계량은 기대값은 1.59, 관측값 빼기 기대값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도 1 빼기 1.5의 제곱을 구해보면 0.3333이 나와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의 기대값은. 이거의 카이 제곱 통계량은 기대값이 300타수를 쳤기 때문에 반 친다고 생각하면 150이죠. 그래서 150에 200 마이너스 150의 제곱 플러스 150에 100 마이너스 150의 제곱을 해서 카이 제곱 통계량을 재우면 33.33이 나오죠. 우리가 이게 기각치가 5%에선 3.84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고 이거는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지 않죠. 그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감독이라면 앞 선수보단 뒷 선수를 뽑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설명해 줄 수,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불일치 측도 계산법이라 그래가지고 역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우리 아까 예제로 나와 있는데, 다음은 어느 국도선상에서 일주일간 측정한 사고 건수에 그쵸? 요것도 역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이게 6일이고 120회니까 당연히 기대값은 120 나누기 6 해서 20이 나와야 되겠죠. 다 20번씩만 나오면은 우리가 요일마다 사고 건수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 건수가 다른지 통계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역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기대값을 관측값 빼기 기대값을 제곱해서 기대값으로 나눠서 쫙 더해봤더니 9.5라는 통계량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6가지고 역시 5개만 알면 6개의 값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5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카이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확률이 0.05%인 거예요. 요게.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9.5죠. 요거는 지금 11.07이고 우리가 구한 거는 9.5예요. 9.5. 9.5. 여기 안에 있죠. 기무가설이 사싱이라는 가정하에 이 끝으로 안 퍼지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 유의수준 5%에서는 요일마다 사고 건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고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것만 한번 보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일하다, 두 번째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90명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동일하다면 이거는 기대값은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10. 그래서 역시 관측값 빼기 기대값을 제곱해서 10으로 나눠서 모든 거를 다 더해봤더니 4.8이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9니까 8개만 알면 나머지 값은 알 수 있으니까 자유도는 8이 되고요. 5%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15.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가 0.05가 나오는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이 15.50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우리가 구한 거는 4.8밖에 안 나왔어요. 그쵸? 이게 훨씬 크죠. 역시 우리가 이거는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유의수준 5%에서 요일마다 사고 건수가 동일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좀 이따 요거는 좀 이따 갈 건데 이때까지 불일치 측도 즉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해 봤는데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그다음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다음 이게 어떤 통계량을 사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G 통계량을 사용할지 T 통계량을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처럼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선택해야 될지 카이 제곱 통계량을 선택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네 번째 기강력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카이 제곱 통계량 역시 자유도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확률 분포표를 보고 기강력을 결정을 한 다음 우리가 구한 가이 제곱 통계량과 기강력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